이번 사고 영상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영상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질문자분께서 제발 내려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래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날짜는 틀리게 돼 있네요. 날짜가 틀려요. 지난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영상이 조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저 위에 사람들이 서 있네요. 이런 다시 쭉 가고 있는데 저 오른쪽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서 있어요. 네. 엄마들이 모여서 인도에서 얘기하네요. 그리고 애기들하고 엄마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때 애기가 내려오네요. 아하, 불박차 속도 빨라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쭈르륵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셨죠? 기억나시죠? 예, 봤던 기억나시죠? 스쿨존. 인도에서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갑자기 도로로 내려오는 아이를 보고 놀라서 차를 세우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인지 물었더니 보험 담당자분은 억울하시겠지만 스쿨존입니다. 스쿨존. 민식이법 얘기를 합니다. 스쿨존이에요. 민식이법 위반이에요. 교통사고 조사계 담당자분도 그곳에 어른들이 모여 얘기하고 있던 것과 아이가 스스로 내려온 것은 중요하지 않고 스쿨존이었다는 것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스쿨존이라는 위반으로 무조건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아이 엄마가 아이 손만 잡고 있었어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 아이가 거기서 인도에서 왔다 갔다 인도에서 차도로 올라갔다 이런 건 보였으면 미리 조심했을 텐데 근데 엄마들 사이에 가려져서 안 보였습니다. 아이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어른들과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왜 사고가 났는지 서로들 봤어? 아니?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상황이었고 부모의 과실은 따지지 않는다는 게 억울합니다. 분석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아이 부모와는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아이는 한 5살, 6살 정도 보입니다. 현재는 보험사와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교통사고 조사계 담당자분이 그곳에 어른들이 모여 얘기하고 있는 건 중요치 않고 아이가 스스로 내는 건 중요치 않고 스쿨존이라는 것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다 스쿨존이다 이런 식으로 일관합니다. 사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보험사와 형사분의 얘기를 듣고 있자면 제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부모의 도의적인 책임 묻지도 않고 스쿨존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떠안기는 사회에 참 암담합니다. 투표해보겠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말이 맞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할 수 없다. 불박차 잘못이고 민식이법 위반 유죄다. 네, 아이는 뼈에 골절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진단이 제법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민식이법 유죄다. 불박차 잘못 없고 민식이법 위반 무죄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 2번입니다. 불박차 잘못 없고 민식이법 위반 무죄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쭉 가는데 저기 엄마들 얘기하고 있고 애기 미리 보이지 않았고 때 내려오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100%는 2번 불박차 잘못 없고 민식이법 위반 무죄다. 계속 이어집니다. 경찰은 무조건 민식이법 위반 처벌 대상이라고 하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될 겁니다. 네, 검찰에서 무혐의 안 된다면 법원에서는 무죄 받을 겁니다. 보험사랑 통화를 해보니까 스쿨존은 이유 불문하고 무혐의는 힘들 것 같다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4월 초에 방송을 했었어요. 네, 오늘 방송하신 거 이거 증거로서 될까요? 제가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 경찰은 무조건 민식이법, 스쿨존 반복적으로 하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될 거고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무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방송했어요. 자, 오늘 방송 이거 보험사에서는 무혐의는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증거로서 될까요? 얼마든지요. 네, 짤방 올릴게요. 증거는 아니고요. 참고 자료를 쓰세요.
영상이 올라갔어요. 네, 변호사님, 어제 아이의 아버지가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아버지 말씀이, 우리가 100% 잘못이에요. 아이 치료비, 케어, 모든 거 책임지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저도 운전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 아이 엄마도 인정한다. 근데 지금 우리 와이프가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들 때문에 자살할 것 같다. 그런 유튜브 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비극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급하게 변호사님 사무실로 전화해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였고, 내려주셨습니다. 아이고, 자살할 것 같다 그러는데 빨리 내려줘야죠. 내려드렸어요. 바로 아이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영상은 내려주셨으니 경찰서에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물으셔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 아버지가 근데요 저희 아이가 앞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요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합의금을 주실 생각이 없나요? 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합의금을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흥분 상태니까 정리를 하고 이따가 저녁에 다시 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녁에 재차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않으시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재차 연락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문자 보냅니다. 영상은 내려줬고요. 네, 고소 취하는 담당 경찰분께 연락드리면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형사법이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괴로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마음이 평안히 오길 기도합니다. 안 그래도 도의적인 위로금 생각했었는데 제가 워낙 말 주변이 없어서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치료비는 어느 정도이신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합의금이란 얘기겠죠. 네. 이렇게 보낸 후에도 연락이 없으셔서 담당 경찰서에 전해서 문의했습니다. 혹시나 고소 취하를 하셨는지 담당자분이 고소 취하를 안 하셨다 하시고 취하를 하더라도 합의를 받다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소 취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죠. 계속 진행되고요.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 위반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고소 취하를 하고 아이의 위로금을 조금 드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된다 하고 제가 작게나마 위로금이라 생각하고 드린다면 저에게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럼 불리해질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위로금을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괴로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예,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될 거예요. 이거 지난 4월 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 유죄로 생각하지만 검사나 판사는 무죄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며칠 있다가 아이의 아버지하고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고소 취하권은 없다고 하고요. 계속 사건 진행된다 하시고 저희 보험 담당자분은 오늘까지 3번째 바뀌셨습니다. 유튜브 제보하기 전에 첫 번째 보험 담당자분은 억울하겠지만 스쿨존 민식이법을 강조하셨고요. 두 번째 바뀐 담당자분도 스쿨존만 반복하시다가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시고는 아이고 계약자님 고객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번복하셨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내리고 나서 바뀐 오늘 세 번째 보험사 담당자는 무조건 치료비와 아이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할 때 다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 아버지도 유튜브 내려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100% 잘못이고 아이의 치료비나 모든 걸 저희가 책임지고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고 그 상황에서 누구도 설 수 없다. 우리 애기 엄마도 그걸 인정한다. 운전자분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셨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우리 와이프가 자살을 할 것 같으니 유튜브를 내려달라.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저희도 끝까지 가겠다 하셨고 그래서 저는 비극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유튜브 내리고 난 직후 바로 근데요 도의적인 책임으로 합의금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물으셔서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 아까 유튜브 내리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0% 과실 인정하셨고 모든 책임 지시겠다고 아이 엄마가 자살할 것 같으니까 제가 영상 내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도의적인 책임으로 합의금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이 아빠는 저에게 그럼 안 주실 생각이세요? 어쨌든 치셨잖아요. 라고 하셨고 제가 다시 아버님 제가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보험사와 통화를 좀 하겠습니다. 개인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 개인 합의를 하고도 제 기록이 남는지 그리고 경찰서에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합의를 하면 이 사건이 종결이 되는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이따 저녁 때 통화를 하시죠. 근데 아이 아빠가 저에게 근데 보험회사에는 이 유튜브 얘기는 안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끊었습니다. 그 끊은 이후로 연락도 안 받으시고 문자로 보냈는데도 읽지도 않으시고 연락 두절이십니다. 이게 4월 초에요. 4월 12일, 네, 4월 12일 날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한 변호사님께 자문을 요청한 거였고 분석을 받으려고 제보를 한 것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보험사에서 무조건 치료비도 주고 합의금도 줘야 된다면 그럼 뭐 아무리 시청자 투표 100대 빵이다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치료비도 우리 보험사 나가고 합의금도 나가고 저희 보험료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아이 부모님은 잘못이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지불을 해드린다고 해서 그렇다서 또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차피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그러고 법원까지 가서 또 항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유, 저도 피해가 있는데 아이 부모님이 저한테 보상해 줄 것이 무엇인가요? 유튜브 올리고 나서 아이 아버지, 보험 담당자, 조속의 경찰서 담당자 분도 태도가 바뀌셨고요. 유튜브 내리고 나니까 또다시 아이는 다쳤잖아. 스쿨 존. 다시금 저한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속도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30km 넘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벌금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영상 제보하게 된 것은 모두들 스쿨 존이라는 이유로 아이의 부모가 실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저만 궁지로 몰아서 분석을,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만 잘못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분석을 받아보기 위해서 제보한 것인데 다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도움을 부탁드릴 곳이 없습니다. 너무 이 현실이 힘이 듭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혼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할 겁니다. 혹시 검사가 무혐의 안 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할 겁니다. 그때 다시 검사가 무혐의하거나 판사가 무죄 선고하면 그때 다시 유튜브에 방송하겠습니다. 한 번 내렸던 것도 중간에 저쪽에서 유튜브 내리고 나니까 또 태도가 달라졌다. 그 다시 또 유튜브 올리기도 그렇잖아요. 결과 나오면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로부터 지금 얼마 지났나요? 네, 그로부터 지금까지 4월 12일쯤이니까요. 5, 6, 7, 8, 9, 10, 11. 거의 7달 지났습니다. 이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과 보러 가십니다. 네. 어린이집 앞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살 된 어린이를 부딪혔다. 그래서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세골절, 기타, 상세불명, 그러니까 5주 진단의 골절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보시죠. 피의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서행하는 등 난 제한속도 지켰다. 서행했다. 그리고 앞을 잘 봤다. 그리고 갑자기 내려왔다.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급제동했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살펴보겠다. 그 당시 속력은 약 30km다. 제한속도 이하인 점. 또 보호자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인도에 서 있다가 약 1초 남짓한 시간에 차도로 내려왔다.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혹시라도 사람이 내려올 것에 대비해서 섰다 간다든가 그렇게 하겠지만 횡단보도 없는 차도였다. 그렇다면 불박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떻게 피하느냐? 아니 거기서 30km로 속력은 약 30km예요. 그러면 제한속도 30km잖아요. 30km로 약 30km로 가고 있었다.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30.4인가 30.7인가 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와요. 네, 0.4, 0.7 그것 때문이 아니죠. 시속 약 30km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툭 내려왔다. 횡단보도가 없다. 뭘 잘못했느냐? 교통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증거불충분하다. 혐의 없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쭉 가다가 시속 30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아이들 손을 잡고 있어야죠. 이거 아마 어린이집 앞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애기들 데리고 가는 중인 것 같은데요. 스쿨존. 지금 이분이요. 잠깐만 보세요. 여기에 도로교통 검사는 시속 약 30km였다. 약 30km. 그런데 교통사고 분석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속도 분석 결과. 충돌 직전에는 27이었대요. 충돌할 때는 30.4 내지 30.7이었대요. 30.4 내지 30.7. 그러니까 아마
이제 거기 사람들 서 있을 때는 좀 천천히 사람들 지나치면서 이제 다시 좀 속도가 살짝 붙으려고 그럴 때 붙이는 것 같아요. 30.4, 30.7. 30 넘었네! 그걸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검사는 약 시속 30km였다. 그리고 본인은 제가 30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로교통공단에서 30.4 내지 30.7이었다고 그러는데 0.4, 0.7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온 분석 결과 달라 그랬더니 이건 줄 수 없대요. 그런데요. 예. 저도 그 분석서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속 충돌 전에 30 이하였고 부딪힐 때는 30.4 내지 30.4 내지 30.7이었답니다. 참나. 저는요,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겁니다. 보험사 담당자분은 억울하시겠지만 스쿨존이다. 민식이법이다. 교통사고 조사계 담당자분도 그곳에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던 것, 아이가 혼자 쑥 내려온 거 중요치 않다. 스쿨존이다. 사고 경위를 따져보지 않고 스쿨존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저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아이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야죠. 아이가 보이지 않았고요. 내려오는 거 발견한 순간 브레이크 잡았지만 너무 가까워서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아이가 내려오는 게 언젠가요? 쭉 가다가 몇 메타 앞일까요? 이때! 예. 이건 바로 코앞인데요. 바로 코앞인데 요 앞에 사각지대가 있죠. 네, 블랙박스 보이는 것도 실제하고는 차이가 한 3m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저 얼마나 되겠어요? 한 5m 될까요? 어떻게 멈춰요? 예, 보이지도 않고 발견한 순간 브레이크를 곧바로 밟았지만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도 봤어? 아니? 예, 우왕좌왕. 경찰서에 갔을 때 조사관님께서는 어른들이 모여 얘기하고 있을 때는 중요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내려온 것도 중요하지 않고 스쿨존.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검찰로 보냈습니다. 검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제까지 스쿨존만 반복할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요즘은 경찰 교통조사관 분들께서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거는 운전자의 잘못 없다. 못 피한다. 그래서 무혐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조건 스쿨존. 리피트 반복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질문자분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을까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받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처벌 안 받아요. 90대 10%의 잘못이 있으면 그 10%를 잘못했잖아. 그래서 유죄가 되는 겁니다.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무혐의. 만약에 검사도 잘못 좀 있는 것 같아. 그럴 땐 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고 있든가 손을 꼭 잡고, 물론 어린이집 그 안에서 또는 차들이 안 다니는 공원에서 이럴 때는 애들끼리 놀아도 되죠. 그러나 차가 다니는 곳, 바로 옆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아이들 손을 꽉 잡으십시오.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은 무혐의 결정난 것은 지난 10월이었어요. 10월이었다가 최근에 불기소 이유 고지서를 받아서 저한테 올려주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 그럴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를 하더라도 운전자를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없을 때는.